에너지 전환, 핵발전으로 한다고요? 문화재가 가득한 도시 경주. 하지만 이곳에 문화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저게 다 뭐예요? 아, 저건 바로 핵발전소예요. 우리나라에는 경주 월성에 6기, 부산 고리와 울산에 걸쳐 8기, 경북 울진에 6기, 전남 영광에 6기의 핵발전소가 있어요. 그중 2기는 수명을 다하고 가동을 멈추었고요. 저렇게나 많이 발전소가 있다고요? 그 전기를 다 우리가 쓰는 거예요? 놀라긴 일러요. 이렇게 많은 핵발전소가 만드는 전기는 우리나라 전체 전기 중 29%를 차지할 정도예요. 나머지 대부분은 석탄이나 가스에서 얻고 있어요. 우와, 핵발전소에서 전기를 그렇게나 많이 만들고 있었군요. 석탄 발전소는 온실가스 때문에 이제 멈춰야 하잖아요. 기후위기 해결하려면 핵발전소 더 지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일부 사람들이 핵발전소에서는 온실가스가 별로 안 나온다면서 그렇게 주장하긴 하는데요. 그건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영국 서섹스 대학의 소바쿨 교수에 따르면 핵발전은 풍력발전과 수력, 그리고 태양광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요. 선생님, 하지만 핵발전은 더 저렴하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지 않나요? 폐기물 처리나 안전을 위한 시설비 등을 생각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게다가 최근에는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친환경 재생에너지가 핵발전소보다 3배 이상 저렴해졌어요.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너무 사실이 다른데요? 핵발전소를 선택할 이유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핵발전소는 이런 문제 말고 또 다른 문제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게 뭔데요? 아, 저 알아요! 방사능이요! 맞아요. 방사능 문제가 있어요. 핵발전소 옆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방사능 피폭으로 갑상선암에 걸리는 경우가 다른 지역보다 2.5배나 높아요. 주민들 몸속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나오기도 했어요. 몸에서 방사능 물질이 나온다고요? 안 나오게 잘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러나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핵발전소 고장과 사고가 우리나라만 해도 이미 745건이나 발생했거든요. 745건이요? 게다가 한 번 사고가 나면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일본 핵발전소 폭발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걸 말하는 건가요? 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핵발전소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 사례예요. 2011년 3월 11일 규모 9.0의 지진이 일어나면서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 지진은 쓰나미를 불러왔고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붕괴와 이에 따른 대규모 방사성 물질 유출로 이어졌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이어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고 평가 척도 0에서 7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7등급을 받으며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 참사로 기록됐다. 그것 말고도 또 문제가 있어요. 혹시 핵 폐기물이라고 들어본 사람 있어요? 저요. 그거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쓰레기죠? 네, 맞아요. 발전소의 연료가 되는 우라늄부터 발전소 안에서 사용한 모든 물건이 다 핵 폐기물이에요. 연료로 쓰고 난 우라늄은 쓰레기가 되어도 엄청나게 많은 방사능을 내뿜고 그 안에서 사용한 물건들도 모두 방사능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다 따로 폐기해야 하죠. 하지만 안전하게 폐기할 기술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게다가 방사능을 내뿜는 시간도 놀라울 정도죠. 무려 10만 년. 상상이 되나요? 10만 년이면 우린 먼지조차 찾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도 방법을 못 찾았다니 정말 위험한 거였네요. 근데 제가 본 뉴스에서 작은 핵발전소를 만든다고 했어요. 작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소형 원자로 이야기네요. 영어로 SMR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많은 돈을 투자해서 연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작다고 해서 쓰레기가 안 나오거나 위험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냥 크기만 작아졌지 기존 핵발전소의 문제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
그렇다면 석탄은 온실가스 때문에 멈추고 핵발전도 위험하고 이 많은 전기를 어디서 가져와야 할까요? 태양광이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야죠. 그 전에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게 필요해요. 에너지 절약이요? 너무 뻔한 방법 아닌가요? 그 뻔한 방법을 정부와 기업이 책임지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실천도 중요하겠죠.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과 공장은 적게 쓰는 방법을 도입하고 큰 건물일수록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시스템을 갖추고 소비를 줄이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에너지 사용량 줄이기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생각했으면 하는 게 있어요. 경주에서 만든 전기는 경주만 쓰는 게 아니에요. 전기를 많이 쓰는 대도시들로 보내지지요. 그런데 그 피해는 경주 사람들이 다 입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좀 이기적인 것 같아요. 전기는 쓰기만 했지 거기까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생각이 있어야죠. 그러려면 당연히 재생에너지가 되어야겠죠? 아, 그래서 도시에서도 태양광 하는 거네요? 그러게요. 우리 마을에 핵발전소가 들어온다고 하면 저도 싫으니까요. 크던 작던 말이에요. 우리 처음의 마음을 되돌려봐요. 우리가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안전하게 살려고요. 멸종하지 않으려고요. 기후위기는 우리에게 큰 위험이죠. 핵발전 역시도 우리에게 예측된 위험 중 하나예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또 다른 위험한 수단을 사용하는 건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를 편리하게 쓰고 싶다고 누군가가 방사능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면 그것도 안 돼요. 네, 기후위기를 배울 때 우리가 정의를 생각했던 것처럼 핵발전이나 에너지 사용을 이야기할 때도 정의를 생각해 봐야 해요. 핵발전 이야기하고 나니 태양이 더 고마워졌어요. 내 친구 태양아, 고마워.